제 잘못은 더욱더 비추려졌고 동성애자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과 함께 훼손된 사진, 신상 정보의 유출 등의 복수각이 과도한 대응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강조 멈춰간 시계는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 훔쳐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추억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이던 여자친구는 별도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과 규칙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쓱 놔두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가 교내봉사 15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처벌만 내리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중학생 모의 재판 경연 대회 본선 5번째 팀입니다. 우리 당동중학교 9호와 함께 경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공수, 절, 정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정구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동중학교 지도교사 정덕건입니다. 우리 학교 모의 재판의 주제는 명예살인 사건이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피해자 강절도가 학급 내에 귀중품을 절도하는 과정에 피고인 복수각에게 적발되어 학교 폭력 가해자로 15시간의 교내 봉사와 피해 물품 현금 보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이에 불응한 피고인 복수각이 SNS상에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협박글을 올리는 등 피해를 가하자 이에 피해자 강절도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고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학교 재판의 주요 쟁점은 첫째로 피고인의 정상 참작 근거 입증과 둘째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 방위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교의 모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을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1차 공판기일 2018년 8월 7일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 2018 고합 2450호 피고인 복수각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심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심원분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반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숙지하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배심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심원 임시대표 박경청 씨가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예. 선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배심원 임시대표 박경청. 배심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 예. 지금부터 형사소송법 제283-2조에 의거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 복수각. 예. 이름은 복수각, 주민등록번호는 030-903-312346이고 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용호 1호 21번길 15이며 직업은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재판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서가십시오.
다음으로 검사 측은 본 사건의 고소장을 낭독해 주십시오. 예. 피고인 복수각은 봉정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8년 5월 5일을 시작으로 SNS를 이용해 강철도 씨가 반 아이들의 물품을 갈취한 사실과 강철도 씨가 동성애자라는 허위 사실 등을 퍼뜨리며 인터넷에 여러 차례의 글을 올려 강철도 씨를 사회적으로 매도시켰습니다. 피고인 복수각 씨는 강철도 씨가 이미 학교폭력 처분, 교내봉사 15시간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위업을 다지지 않은 채 심각한 악플을 달았고 강철도 씨는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강철도 씨는 복수각 씨에게 글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경고하였으나 복수각 씨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강철도 씨의 전화번호, 주소, 학번 등의 신상 정보와 강철도 씨의 훼손된 사진 등을 같이 올리기에 이릅니다. 강철도 씨는 현재 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이라는 사회 불안장애를 얻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는 물론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복수각을 형법 제307조 2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의거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공판 전에 위 고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피고인은 본 기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철도가 훔쳐간 시계는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 훔쳐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추억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돈만 달랑 던져주면 제 마음은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강철도의 물질주의적 사고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친구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반 친구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품들을 잃었습니다. 그 물건들의 가치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인생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강철도는 고작 교내봉사 15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그렇다면 스스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후회나 뉘우침은 없습니까? 후회나 뉘우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강철도에게 과한 비난한 점은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철도 또한 제 소중한 물건, 아니 추억을 훔쳐간 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돈만 던져주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돈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주었다면 이곳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측 모두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최근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친척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불과 얼마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고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품은 바로 강철도 씨가 훔쳐서 팔아넘긴 시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추억할 대상조차 사라진 피고인은 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으며 정신질환은 심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과조차 없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철도 씨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정상 참작해 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에 대한 근거 입증과 강철도 씨의 잘못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이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물이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예, 피고인이 올린 SNS상의 허위 사실과 개인정보 그리고 강철도 씨를 저격하는 수위 높은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협박글, 피고인과 강철도 씨 사이의 대화 내역, 강철도 씨의 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피고인의 협박글에 대한 악플 내역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또한 강철도의 친구 강다바 씨, 피고인의 SNS 글에 악플 달았던 옹그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강철도 씨가 겪게 된 대인기피증의 가장 큰 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험악한 악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악플을 단 사람 중 대표자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옹그레 씨 역시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는 기각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증거물 제출이나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 복수각의 정신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유품정리사 장명복, 강절도의 또 다른 피해자 황미더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 모두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공판은 2018년 9월 18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공판기일 2018년 9월 18일. 지금부터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해자 강절도 씨, 증인 강다바 씨, 증인 옹그레 씨, 그리고 변호인 측 증인 장명복 씨, 증인 황미더 씨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으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해자 강절도 씨가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강절도.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증인 여러분은 오로지 진실만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강절도 씨는 증인석에 나와 주십시오.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 계시다가 이름을 부르면 법정 경위의 인솔에 따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피고인의 협박글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강절도 씨,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 복수각 씨에게 SNS상으로 협박글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먼저 엄청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처벌 또한 받았으며 뒷수습도 최선을 다했는데 보이지 않는 다수의 군중의 힘을 이용하여 저를 또다시 처벌하고 힘들게 하는 피고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는 또다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미안한 감정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게 이렇게까지 하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더 미안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 잘못은 더욱더 부풀려졌고 동성애자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과 함께 훼손된 사진, 신상 정보의 유출 등의 복수각의 과도한 대응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악플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저는 사회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밖을 나가면 모두가 저를 향해 수군대는 것 같아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힘들 정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 강절도 씨는 피고인의 과잉 대응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증이라는 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강절도 씨의 정신과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또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강절도 씨는 피고인에 의해 만들어진 과장된 진실과 거짓 때문에 16살, 즉 청소년의 몸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끔찍한 악플과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강절도 씨? 강절도 씨는 피고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수많은 물건을 갈취하고 그것을 팔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제가 훔친 물건을 팔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쌍방이 아무런 손해나 이익 없이 끝났고 저는 교내봉사 처벌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피고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물건들 중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들도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피고인의 경우 당신이 훔친 그 시계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하나뿐인 유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사고사로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뿐인 유산이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또한 강절도 씨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물질적인 보상만 할 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사과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라고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피고인의 과잉 대응에 사과의 말을 건네지 못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저는 제가 물건 훔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 때문에 저는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돼서 이제는 진정한 사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본인이 시계를 훔쳤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고인 복수각의 수많은 심리적 고통 및 질환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병을 주고 나서 강제성에 의해 약을 주고는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본인의 태도가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뒷수습을 하고 있을 때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한 참을성 없는 피고인의 책임도 있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증인 강다바 씨 신문이 있겠습니다. 강다바 씨는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예. 증인은 강절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평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입니다. 그럼 당시 강절도 씨의 심리와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겠군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절도 씨를 저격한 협박글을 SNS에 올린 이후 강절도 씨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절도는 복수각이 SNS에 올린 글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훼손된 사진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이던 여자친구는 절도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온 학교에 절도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훨씬 부풀려진 잘못과 헛소문에 절도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둘이 외부에 나갈 때에도 절도는 얼굴을 가리기에만 급급했으며 최근에는 절도가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체 건강한 아이가 집에만 있고 밥도 잘 먹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의 걱정이 크다고 하시는데 심히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강절도 씨는 피고인에 의해 평소와는 다른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주변 사람들조차 걱정의 눈길에 가득 찰 정도로 매우 심각했군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강다바 씨? 강다바 씨는 본인이 강절도 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월 강절도 씨가 반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못한 친구로서의 잘못이 크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후 절도는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한 협박글을 달다니 피고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진정성이라는 것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앞서 피고인이 말했듯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며 진정한 사과를 했더라면 피고인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절도 씨의 잘못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절도와 같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절도는 정말로 후회했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도 받았는데 성질이 급한 피고인이 이 모든 일을 망쳤고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강절도 씨도 강절도 씨의 친구도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군요. 피고인이 SNS에 글을 올리기까지의 착잡한 마음을 재판관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마지막 증인 옹그레 씨 신문이 있겠습니다. 옹그레 씨는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은 강절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강절도와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친분이 없어 잘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수각이 올린 강절도에 대한 협박글에 분노한 나머지 협박성 악플을 많이 달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거쳐 협박글의 대부분이 과장과 헛소문이었음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죄책감을 덜어내고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글로 인해 강절도를 오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복수각에게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수많은 악플러들의 대표로 이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강절도 씨에게 정말로 미안할 따름입니다. 복수각이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의 협박글에 대하여 증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남겼던 악플 내역들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처럼 강절도 씨를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SNS만 본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을 나쁘고 강절도 씨를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군중의 힘에 의해 16살 강절도 씨는 큰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해 개인 전화로까지 협박성 또는 비난성 연락이 왔고 학교 내에서는 학번이 공개되었으니 후배들도 종종 흘낏 보고 수군댔습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SNS에 훼손된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며 수군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강절도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있고 길을 지나갈 때마다 모두들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길을 걸을 수조차 없어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황미더 씨 신문이 있겠습니다. 황미더 씨는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변호인 측 신문을 시작해 주세요. 예. 황미더 씨? 황미더 씨는 강절도 씨 그리고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강절도 씨 그리고 피고인 복수각과 모두 같은 반 친구입니다. 아니, 강절도 씨와는 친구로 엮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강절도 씨에게 제 한정판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신발입니까? 외삼촌께 물려받은 한정판 신발입니다. 이는 2017년 말까지 한 번도 레트로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 변상해주긴 했지만 강절도 씨가 저한테 뺏어간 이 신발은 저에게 추억이며 소중한 물건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약간 과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마음이 10분 이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반 친구들이 강절도 씨에 의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물건이 있고 보상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중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소중함을 잃은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부디 정상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황미더 씨, 지금 그 한정판 운동화는 얼마 정도에 구매할 수 있죠? 구매하기 여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구매한다면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강절도 씨에게 받은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입니다. 강절도 씨는 스스로가 운동화를 팔은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강절도 씨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반 친구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새롭게 구매하는 것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하긴 어렵다고 하나 충분히 제대로 된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장명복 씨 신문이 있겠습니다. 장명복 씨는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변호인 측 신문을 시작해 주세요. 예. 장명복 씨? 장명복 씨께서는 피고인의 부모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유품 정리를 담당하셨는데요. 당시의 경위는 어떠하였습니까? 화창한 날이었고 그러한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사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치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였고 마침 한산한 길이어서 두 분은 뒤늦게 발견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뺑소니 사고를 치고 도망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사로 큰 아픔을 겪은 것이겠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시신을 화장하는데 어린 피고인이 오열한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너무 울던 피고인은 결국 기절하여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부모님의 하나뿐인 유품인 시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시계는 피고인의 부모님께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환희의 선물을 눈물 가득한 얼굴로 받아 가슴에 꼭 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피고인은 어른이라고 해도 쉽게 이겨내기 힘들 상처를 갑작스럽게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계가 없어졌을 때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의 정상 참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고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검사 측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피고인인 스스로가 강절도 씨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상해를 입혔는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강절도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피해를 입은 쪽은 어디까지나 제가 먼저였음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의 위안을
제 부모님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 시계가 없어진 것에 너무 화가 나고 그냥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 너무 구역질이 납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과장한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피고인, 상처의 크고 작음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불어 잘못에 대한 처벌을 왜 본인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처벌이 만연하는 사회라면 왜 법이 있고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 법과 규칙이 정당하지 못하니 제가 스스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와 교내 봉사 15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처벌만 내리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절도의 엄마, 아빠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이젠 학교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제 본의에 없다고 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받은 상처만큼 남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정당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하mmura비 법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아 강절도에게 사회 대신 벌을 내린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피해자 강절도 씨의 정신과 기록 등이 밝혀진 바 있고 강절도 씨가 학교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 사회에서 온갖 악플과 비난들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절도 씨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강절도 씨가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며 요청하고 경고했을 때 왜 멈추지 않고 협박을 계속했습니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불화감만큼 강절도에게 상실감과 두려움을 주고 싶었고 계속해서 오는 강절도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허위 사실을 SNS에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길 바랬고 강철도를 욕하길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글을 쓰고 싶었고 조금 더 비호감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더 자극적인 글로 불특정 다수의 힘을 빌려 강철도를 응징하길 바랬던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부모님을 여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 최근에야 그만두게 되었으나 시계를 잃어버림으로써 또다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부모님을 추억할 만한 것들이 하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깊은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손목을 하다고서 이제는 아무도 제 손목을 보고 뭐라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친척분께서는 또다시 저를 정신병원으로 보냈고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피고인의 정신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심한 스트레스에 때때로 급작스러운 공포가 밀려오는 정신질환인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본래 지니고 있던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공황장애로서 더 크게 발현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황장애 때문에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 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작스러운 공황장애가 와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건너가지 못해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조심스럽게 어쩌면 당연히 정상 참작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피고인 복수각은 교내 처벌을 모두 받은 상태인 강절도 씨의 갈취 사실을 다시 드러내어 하지 말라는 강절도 씨의 요청도 거절하고 심한 폭력성 협박글과 신상정보, 강절도 씨의 훼손된 사진 등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강절도 씨가 동성애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릅니다.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강절도 씨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니나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2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및 동법 제70조 1, 2항에 의거 징역 2년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피고인이 SNS를 통해 강절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사로 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한 유품인 시계마저 훔쳐서 팔아 넘겨버린 강절도에게 큰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돈만 몇 푼 던져준 물질 만능주의자 강절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이 심화되어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모아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부디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스스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강절도에게 과잉 보복한 점은 인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강절도는 현재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해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8년 9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판결 선고 2018년 9월 27일. 배심원의 판결과 본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지금부터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집 분명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당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피고인 복수각은 강절도에 향한 복수심에 강절도의 범행과 개인정보, 사진, 그리고 허위 정보를 SNS에 퍼뜨렸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2항이 성립하고 명예훼손 등 강절도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켰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점, 또한 심신미약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감형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복수각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 2항에 의거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법원의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우리 5번째 팀 우리 당동중학교였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도록 할 텐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배심 재판, 국민 참여 재판이죠, 정확하게는. 예, 진행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배심원들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서 아마 그게 또 뭐 구성상의 문제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하기 전에는 배심원들의 뭔가 이 판결 결과 부분은 좀 등장해 줬어야만이 처음 시작할 때 배심 재판이라고 한 부분하고 좀 네, 머리 서두하고 그죠 말미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하고 피해자 또는 어떻습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이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범죄가 범죄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형벌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집행 혹은 시행되었을 때 적절한 또는 정당한 형벌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는 이 재판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재판결 선고 전에
재판장과의 따로의 연락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재판적인 부분에서는 배심원들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부 뭐 시간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뒤로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인이랑 1인 2역을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서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판결 선고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돼. 마지막에 보시면 재판장님께서 배심원의 판결과 판결과, 본 예, 예. 재판부의 배심원의 판결과 본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지금부터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예, 본 예. 재판부에 네, 나오네. 이렇게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용어를 뭐 맨 앞에 보면은 그 검사 측은 본 사건의 고소장을 낭독해 주는데 고소장이 아니고 공소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검사 측은 본 사건의 고소장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정상 참작하는 거하고 그 정당 행위하고는 구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그 무죄가 됩니다. 정당 행위로 인정되면은. 그 지금 이제 그 정당 행위라는 거를 아마 정상 참작 사유로 쭉 그 이렇게 거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네, 예. 정당방위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를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형법 제21조 2항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감경을 해가지고 정상 참작과 함께 그러니까 정당 방위를 정당방위나 네. 뭐 정당행위가 인정이 되면은 네. 위법성 조각사유고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이제 과잉방위가 된다거나 네.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감경. 정상 참작 사유로 네. 예, 그렇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판결할 때 이게 지금 형법 307조 2항하고 정보통신법 44조 1항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말씀했고 맨 마지막에 형을 선고할 때는 네. 그 307조 2항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본 재판부는 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70조 1, 2항에 이어서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은 44조 1항이라고 돼 있고 70조 1, 2항이 거론됐고 그래서 형법 307조 2항이 거론돼야 되지 않았나 맨 마지막 6개월 선고할 때. 네. 그리고 네, 이상 이 정도 조금 눈에 이제 보이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양이 좀 꽤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명예훼손죄에 관한 또 굉장히 어떤 문제의식을 많이 던져준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검사 측과 그 피고인 측의 어떤 그 누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법에서 처벌을 과연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또 그 개인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을 던져준 재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방위에 관해서는 사실 좀 이거는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어떤 자신의 하여튼 그런 그 법원에서 그리고 판결에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이것을 처음에 이제 쟁점 정리를 하실 때 이게 과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상 참작의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많은 고민을 또 던져주고 또 그 안에서 나름의 많은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점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본선 5번째 발표팀이었죠. 우리 당동중학교 모든 순서 마치고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인사.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팀이죠. 원희중학교 이어서 바로 발표가 되고요. 6번째 팀 이후에 이제 바로 시상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억지로 진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피를 어찌나 많이 흘리던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재판장님, 저 여성분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저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 이거 개졌다. 뭘 그만해 이놈아. 너 살인범 되고 싶어? 증인 지금 의도적으로 위장하셨단 말씀인가요? 증인 선언 안해 무슨 이중이야? 증인, 법정에서 손을 펴면 감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